안녕하세요. 헤이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오더블럭을 찾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1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더블럭을 참고해서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EQ입니다. 영어로는 이퀄리브리엄이고 오더블럭의 중심값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 중심값이 넘어서 복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예시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이더리움 달러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트레이딩했던 단기 셋업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1시간봉 불리시 오더블럭과 1시간봉 베어리시 오더블럭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각 오더블럭의 EQ를 그렸습니다. 한번 리플레이 모드로 제가 트레이딩을 어떻게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롱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베어리시 오더블럭에서 저항이 나온 것을 확인을 했죠. 하지만 이 중심값 위로 마감을 시간봉으로 한 번도 못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기간 고점을 갱신을 못해 스윙 페일리어 패턴 SFP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했던 상승이 안 나오고 EQ를 돌파를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일단 롱은 익절합니다. 익절 후 베어리시 오더블럭을 리테스팅 할 때 저는 숏을 진입하고 목표가는 불리시 오더블럭의 상단 126.5, 중심값, 그리고 하단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분할을 익절합니다. 롱 관점은 이제 가격이 이 불리시 오더블럭, 이제 베어리시죠. 베어리시 오더블럭 중심값인 124.4 위로 시간봉이 마감할 때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EQ 예시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달러 비트맥스 차트인데요.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월봉으로 오더블럭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했는데 그려보셨나요? 지금 제가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Q 값을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EQ 바로 약간 위에서 반등 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 복마감이 이 중심값 밑으로 마감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가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게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EQ, 오더블럭의 중심값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더블럭을 참고하여 매매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들 중 두 번째로는 바로 리테스트입니다. 리테스트란 가격이 다시 지지 혹은 저항을 확인할 때 리테스트한다 라고 합니다. 가격이 오더블럭을 어떻게 리테스트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토미님과는 반대로 오더블럭으로 매매할 때 보조지표들은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은 ICT라는 트레이더가 말한 대로 보조지표들은 매우 단편적인 것들이기 때문이고 모든 보조지표들은 보조일 뿐이며 가격에 기반된 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가격 움직임, price action 이 가장 큰 초점을 둡니다. 정리하자면 오더블럭을 볼 때 가격이 어떻게 오더블럭에 반응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리테스트 할 때 가격이 오래 머무는가 이렇게 시간도 봐야 하고요. 리테스트 할 때 가격의 변동이 큰가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 또한 봐야 합니다. 리테스트에 대해서 디크리토 라이브라는 사람은 3번 치면 저항선 지지선 설립, 4번 치면 테스팅, 5번 치면 지지, 저항이 깨진다 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 번 리테스팅 하면 할수록 깨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차트 예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4시간봉 차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불리시 오더 블럭을 그렸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이렇게 오래 머물 동안 거의 4번의 리테스팅을 했고 5번째 때 오더 블럭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 변동이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최소 다음 오더 블럭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그 근처도 못 왔죠. 그래서 저는 이 불리시 오더 블럭이 뚫리겠구나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뚫린 오더 블럭은 프라이스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리시 오더 블럭이 아닌 베어리시 오더 블럭으로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숏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더 블럭의 EQ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4시간 봉으로 지지가 깨진 후 한 번도 EQ 위로 마감을 못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더 블럭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리시 오더 블럭. 가격에 큰 움직임이 있고 난 후 오더 블럭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오더 블럭. 두 번째는 베어리시 오더 블럭. 똑같습니다. 큰 움직임이 있은 후 오더 블럭이 생겨서 저항을 받는 오더 블럭.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큰 움직임이 있은 후 오더 블럭을 몇 번 리테스팅 한 다음 오더 블럭 지지를 뚫고 프라이스 브레이커가 되는 오더 블럭. 네 번째로는 큰 움직임이 있은 후 생긴 오더 블럭을 몇 번 리테스팅 한 후 오더 블럭 저항을 뚫고 프라이스 브레이커가 되는 오더 블럭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리테스트 할 때 시간과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3번째로는 다른 타임 프레임들의 오더 블럭입니다. 실제로 주로 저항대로 적용하는 타임 프레임은 높은 타임 프레임들, 즉 1봉, 4시간 봉 이런 오더 블럭이고 저는 탑다운 분석이라 해서 월봉, 주봉, 4시간 봉, 1시간 봉 이렇게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낮은 타임 프레임까지 오더 블럭을 그립니다. 더 큰 타임 프레임에서 그린 오더 블럭은 작은 타임 프레임 오더 블럭보다 지지, 저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컨플루언스라고 해 오더 블럭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 겹치는 구간들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더 블럭을 참고하여 매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넥스젠 팀의 헤이즈 트레이더였습니다.